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봄입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성과 감정, 감정과 이성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마부가 쌍두마차를 모는 비유를 들어 이성과 감정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마부를 이성으로, 두 마리 말을 의지와 욕망으로 비유했고, 마부는 균형을 잡으며 두 말을 몰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감정보다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감정이 이성적 행동이나 생각의 방해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이성만 중요하고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감정은 이성적인 생각을 뒤흔들 만큼 매우 큰 힘을 가졌고 그가 쌍두마차를 끄는 두 마리 말을 감정에 비유한 것은 마차에서 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성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 방향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지만 감정은 마차를 끄는 근본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은 사물의 이치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품성이고 감성은 상황 인식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는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은 머리로 하고 감성적인 판단은 가슴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이성과 감성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감성보다는 이성을 더 풍부하고 또 어떤 이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풍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성이 더 풍부한 사람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주한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성이 더 풍부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한 냉정한 접근보다는 그 마주한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 반응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사리 판단에 능하고 감성적인 사람은 안정적인 정감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품성이 이성적이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해서 그 품성이 균형 있게 갖추어지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성과 감정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과거 많은 철학자들은 감정을 이성적 판단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적 충동을 잘 조절해야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상식처럼 여겨졌습니다. 감정을 이성의 노예로 치부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의 상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뇌에 종양이 생겨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을 제거한 환자들에 대한 연구 덕분입니다. 일부 환자는 기억, 언어, 연산, 지능 등 완벽한 이성적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종양 제거로 감정만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분노나 기쁨, 슬픔 등 감정을 겨냥한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이 직접 겪은 비극적 사고를 떠올리게 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패러다임으로 보면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상적 인간이 된 셈입니다. 예상과 달리 이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지 못했고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비참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연구해 보니 감정이 마비된 환자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잘 하기는커녕 아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여러 대안을 도출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을 생각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물도 먹고 싶고 귀리도 먹고 싶었던 당나귀가 끝내 어느 것부터 먼저 먹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굶어 죽었다는 우화처럼 이들은 합리성이 덫에 빠져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채 이성만으로는 결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입니다. 만약 감정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면
수많은 옵션의 장단점을 끝없이 비교하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 감정은 인지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사고와 감정은 상황에 따라 모두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때로는 라이벌 관계가 되기도 하는데요. 융의 심리학을 연구했던 스위스의 심리학자 놀랜드 자코비에 따르면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옳고 그름, 참과 거짓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에 가깝고 감정에 기반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좋다, 싫다, 동의할 수 있다, 없다, 혹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로 결정하는 것에 가깝다고 합니다. 사고형은 맞아,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표현한다면 감정형은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사고형은 결정할 때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기 때문에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감정형은 그 결정이 좋았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감정형은 개인적 감정과 가치관이 중요해서 결정을 내릴 때 실리적인 것보다는 그런 결정이 어떤 기분을 가져오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두 가지가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영화 보고 싶고 이런 감정이 충돌할 때가 많은데 왜 결정하기 전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걸까요? 우리 내에서 밀고 당기는 밀당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 킵 스미스 교수는 사람이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두 개의 마음을 가졌고 뇌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며 의사결정 메커니즘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위험하거나 애매한 상황에 고민하게 하고 내가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사람이 고민할 때는 신중한 판단을 하는 뇌 부위와 감정적 판단을 하는 뇌 부위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흔히 계산 영역으로 불리는 뇌 신중한 시스템은 수학과 합리적 결정에 이용되고 감정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은 뇌의 원시적인 부분이 담당합니다. 인간은 뇌의 원시적인 부위와 이성적인 부위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결심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의 뇌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생기지만 감정과 이성의 지배를 동시에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도 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는 엄청난 양의 감정을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대중들은 공손한 문화 속에서 규칙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지시를 원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기를 더 원합니다. 자유를 원하는 만큼 결정부터 책임까지 본인이 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안전띠를 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광고를 반복해서 하거나 위반 시 벌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법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정부는 클릭 it or ticket이라는 캠페인을 만들었는데요. 안전띠를 매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라는 뜻으로 캠페인 이후 안전띠를 착용하는 비율이 1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캠페인은 사람들에게 결정권을 준 것이 다른 캠페인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안전띠를 맬 수도 있고 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죠.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를 주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했는데요. 사람들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그 캠페인에 동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결정권을 줄 때 역시 감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 도구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산에 갔을 때 갑자기 뱀을 보면 깜짝 놀라고 무섭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됩니다. 뱀이라는 자극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이 감정입니다.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는 감정 출발은 두 가지 경우로 시작합니다.
좋다, 싫다, 좋은 것은 가까이 하게 되고 나쁜 것은 피하게 됩니다.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합니다. 감각은 객관적이고 감정은 주관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정서라고 합니다.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능력입니다. 이성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키는 인간 특유의 뛰어난 능력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뜻을 갖습니다. 성별이 다른 것, 남성에게는 여성이, 여성에게는 남성을 가리킵니다. 어떠한 척도와 기준을 두고 분별력을 토대로 참, 거짓, 선, 악 따위를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는 사물을 가리키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냉정함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성을 잃어버린 경우 흔히 냉정함을 잃은 상태라고 말하며 정신과 마음이 나가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이성은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알아내는 힘, 지성, 논리적 개념적으로는 생각하는 힘, 본능, 충동, 욕망 등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도덕적 법칙을 만들어 그것에 따르도록 의지를 규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유하는 능력입니다. 보통은 이성적인 측면이 풍부한 사람은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 합리적인 일 처리를 담당하거나 냉정함을 필요로 하는 일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반면에 감성적인 측면이 더 풍부한 사람은 정감이 필요한 일에 적합할 것이기에 어려움을 돕는 일, 봉사하는 일, 위로와 배려가 요구되는 일에 감당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일이 적성에 맞는 일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를 참고해서 고려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내용과 담당자의 품성이 잘 맞는 경우에는 일의 능률은 물론이고 담당자의 그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감성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만 본래적인 품성은 그리 쉽게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성적인 품성임을 안다면 좀 더 감성적인 측면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반대로 자신이 감성적인 품성임을 안다면 좀 더 이성적인 측면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타고난 품성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꾸지 말고 보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처지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성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도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이 생각같이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해보는 노력은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 정감 있는 사람 등으로 나누어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똑똑한 사람은 주로 이성적인 사람을 지칭하고 정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체로 감성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사람에게는 대체적으로 동정심, 공감의 눈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성적인 사람은 눈물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성적인 사람이 비교적 눈물이 더 많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공적인 일이나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일은 이성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서 대처하고 가정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에는 감성적인 측면에 더 비중을 두어 생활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특히 가정생활에서는 정감 있는 모습으로의 생활이 더 맞는 듯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사람 못지않게 정감 있고 따스한 사람에게 인간미를 느끼게 되고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좋은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사고형은 맞아,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표현한다면 감정형은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사고형은 결정할 때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기 때문에 결정했다 라고 생각하지만 감정형은 그 결정이 좋았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감정형은 개인적 감정과 가치관이 중요해서 결정을 내릴 때
실리적인 것보다는 그 결정이 어떤 기분을 가져오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일은 해야 되는데 영화 보고 싶고 이런 감정이 충돌할 때가 많은데 왜 결정하기 전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걸까요? 우리 뇌에서 밀고 당기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 킵 스미스 교수는 사람이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두 개의 마음을 가졌고 뇌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며 의사결정 메커니즘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위험하거나 애매한 상황을 고민하게 하고 내가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사람이 고민할 때는 신중한 판단을 하는 뇌 부위와 감정적 판단을 하는 뇌 부위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흔히 계산 영역으로 불리는 뇌의 신중한 시스템은 수학과 합리적 결정에 이용되고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시스템은 뇌의 원시적인 부분이 담당합니다. 인간은 뇌의 원시적인 부위와 이성적인 부위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결심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의 뇌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생기지만 감정과 이성의 지배를 동시에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도 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중단 결단을 내릴 때는 엄청난 양의 감정을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모두의 원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세상살이에는 이성적인 품성도 감정적인 품성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성과 감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신비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이성과 감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정감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